1층 부동산 사무실을 폐업하고 한 평짜리 창문도 없는 소호 사무실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플렉스 부동산 대표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차도 없고 네. 간판도 없이 한 평짜리에서 네.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실 건가요? 부동산 1층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코로나도 터지면서 어려워졌어요. 그때 뭐 다들 어려우신 건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막 하루에 하나씩 주변에 부동산 사무실들이 문을 닫더라고요. 아침에 어느 날 출근하다 보면 간판 내리고 있고 어느 날 하다 보면 뭐 안에 짐 다 드러내고 있고 참 남일 같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그 일을 겪게 됐죠. 그래서 그때 또 저는 이제 코로나에 걸렸어요. 제가 그때 한참 저는 이제 델타 좀 진짜 사람들 많이 하루에 한 1000명 걸리고 이럴 때 걸렸어요. 한 달 넘게 일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임대료 못 내는 경우도 많아지고 빨리 털고 나가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버텨봐야 승산이 없겠다. 배가 가라는 걸 이제 느꼈기 때문에 빨리 일단 여기서는 탈출해야겠다 싶어서 사무실은 얼른 정리를 했죠. 그럼 그때 적자를 꽤 많이 보셨겠어요? 그렇죠. 예. 처음에 다 제가 투자해서 사무실 차리고 집기 다 넣고 사실 다른 상가들에 비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에서는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모아놨던 이제 돈들이라 뼈아픈 경험이었죠. 첫 개업하실 때 네. 어느 정도 들어가셨나요? 비용? 임대차 보증금은 사실 뭐 나중에 돌려받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들어가야 되는 돈이니까 뭐 보증금까지 다 더했을 때 그래도 한 2,500에서 한 3,000 사이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집기를 다 포함해서? 네네. 안에 제가 인테리어도 다 직접 하고 직접 하셨어요? 제가 이제 직접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해달라 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조명이나 이런 것도 다 제가 직접 가서 고르고 애착을 많이 가졌던 공간이죠. 생각만큼 들어가네요. 수입 및 지출은 현재 네.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출은 정말 적습니다. 이게 뭐 사무실 임대료 뭐 금액도 금액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네. 여기 임대료가 33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공실클럽이나 온하우스라고 중개사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임대인들이 거기에다가 매물을 등록하면은 저희가 거기 있는 걸 보고 임대를 하는 건데 그거 보는데 한 7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온라인 광고를 또 해야 되니까 그거까지 하면은 한 50만 원 초반 정도 다 해서 그 정도면은 전 사무실에 한 달 월세도 안 되는 수준이죠. 다 더해봤자. 그 전에 월세는 어느 정도 셨어요? 그때 60만 원이었어요. 그때도 좀 저렴하게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뭐 관리비까지 해서 한 60만 원 정도. 근데 지금 이제 그 월세도 안 되게 해서 다 모든 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 수입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밀밥을 좀 깔자면 잘 되는 달도 있고 안 되는 달도 있다 보니까 계약서를 못 쓰면 이제 수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올해 기준으로 뭐 가장 잘 벌었던 달은 한 800 조금 넘게 벌었고 이제 가장 못 벌었던 달은 한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높낮이가 심하네요. 심하죠. 그 다행히 이제 계약서를 못 썼던 달은 없어서 그렇지 계약서를 못 썼다면 영원인 거죠. 공인중개사분들이 왜 문 닫는지 알겠네요. 그렇죠. 기존의 사무실을 폐업하시고 네. 다시 시작하시게 된 거잖아요. 다시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원래 이제 좀 부동산이 좀 잘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일단 좀 성격이 이렇게 활동적인 편이라서 책상 앞에 뭐 하루 종일 앉아있고 이런 걸 잘 못해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부동산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약간 상대하고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좀 성취감도 크고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폐업하고 잠깐 아는 형님 그 회사 일을 좀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사무직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게.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부동산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구조를 만드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 형님 회사 다닐 때 그분이 소호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도 그냥 한 달치 임대료 정도만 그냥 예치해 놓는 수준이고 뭐 에어컨 다 나오고 전기세 뭐 통신비 다 공짜에 그 임대료에 이제 포함돼 있는 거죠. 뭐 커피 같은 것도 다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블로그를 좀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방문자들만으로도 웬만한 다른 유료 광고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손님이 꽤 많이 들어왔었어요. 온라인 광고가 좀 중요하다는 거는 그때는 알고 있는 상황이라 한번 해봐도 되겠다. 온라인에 그냥 100% 의존해서 한번 해봐도 되겠다. 저는 확신을 갖고 좀 시작한 경우예요.
당연히 수입이 줄어서였겠지만 예. 폐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다른 얘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부동산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야가 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빌라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하는데 저도 좀 뭔가 그런 좀 특별한 좀 저만의 분야를 좀 찾고 싶어가지고 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연습실이나 이런 그런 곳들 있잖아요. 시설 잘 돼 있고 이런 곳들을 이제 시설비도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으면 받고 그쪽만 좀 전문적으로 좀 제가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또 어느 정도 소문이 나다 보니까 또 아는 분들 소개도 해드리고 그래서 뭐 제가 막 연예인 분들이나 기획사분 회사랑도 계약을 그때 당시에는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이쪽으로 내가 전문적으로 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연습실이나 이런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중개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공연업계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사람들이 막 패닉이 와서 막 그때는 방도 막 안 보여주려고 하던 시기였고 심지어 계약금이 들어가고 계약서를 쓰고 나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안 할게요 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계약금 이거 포기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저 이거 포기할게요 해서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도 계약서 쓰고도 그냥 안 한다고 잔금 안 치르고 저 이거 안 할래요 해서 깨지고 그랬거든 처음에는 코로나 초기에. 그러면서 이제 공연업계도 타격을 받고 하다 보니까 연습실 수요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빨리 다른 살 길을 좀 찾았어야 됐는데 그동안 한 게 좀 아깝기도 하고 해오던 전문 분야인데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 그 연습실만 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도 떨어지고 그러다 이제 제가 또 코로나에 걸려갖고 일도 못하고 좀 후유증도 와서 그때 좀 심하게 좀 저기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료는 못 낸 게 이제 쌓여있고 그래서 빨리 털고 나와야겠다. 더 있어봤자 결국에 보증금 다 까이고 그냥 깡통 차겠다 싶어서 집기류라도 건지자 일단은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지금도 다른 부동산이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럴 분으로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집기류만 그냥 중고 가격 정도로 받아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좀 받고 나오려고 그렇게 해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